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물어봐! 궁금한 거라면 뭐든지 누구에게? 주디에게!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디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진지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전세 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전셋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불안감과 걱정을 끼칠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저 주디가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려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해 금액이 무려 44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 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5억 원을 챙겼다고 하네요. 살펴본 사례들 외에도 전세 사기에는 정말 많은 수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시고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과 추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도 함께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목! 주택거래를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준비한 임대차 계약 체결 유의사항 설명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전세 사기 대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답니다.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주디와 함께 천천히 살펴볼까요?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집중해주세요. 가장 먼저 거래하려는 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순위 채권 금액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를 초과할 경우 향후 전세 사기 등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안에 선순위 채권 종류와 금액, 기타 권리 제한 사항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권리 제한 사항이란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기재된 자신의 전세 계약에 우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실 때는 한국부동산원, 국민은행 시세정보,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주택이 신탁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실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신탁원부나 신탁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동의 여부나 동의 조건 등을 수탁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 책임과 권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자금 대출금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수탁자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는 조건으로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 경우나 신탁 계약서상 우선 수익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임차 보증금 완납 후 신탁 등기 말소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임차인께서 임차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탁된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분들 집중! 만약 계약을 완료한 사람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은행에서 입금된 전세 대출금을 나에게 요구한다면? 이런 경우 임대인분들은 반드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연락하셔 관련 사실관계와 조치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임대인에게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사기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 공모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법적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대출금은 본인의 재산이기에 앞서 안내드린 전세 사기 유형이나 유의사항들을 꼭 숙지하셔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한편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대출을 근절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 전세라는 앱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같은 꿀팁들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시장 감시도 더욱 확대된다고 하니 마음 편히 집을 알아볼 수 있겠죠? 주목!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금융 서비스, 임시 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 상담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 사기를 함께 공모한 인원에 대해 사업자 등록 불허,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든든하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전세 사기 사례, 관련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 GD의 마음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로 GD와 약속해요. 전세 거래를 진행하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에 대해 더욱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GD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물어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